안녕하십니까. 최진용의 한방상담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건강법으로 때 아닌 때 낮잠은 혈액 활동을 일시에 정지시키는 해가 있고 많이 피로할 때 30분 이내의 수면은 피로를 풀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수면의 질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한 길로 안내하는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면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런데 많이 피로할 때 30분 이내 짧은 수면 어떤 도움을 주게 될까요? 일단 우리 몸의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 또 기억력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전체적으로 뇌를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활동을 하다가 낮잠을 잠깐 자는데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로 짧은 시간을 취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네.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특히 이제 식사를 하거나 또 과식 후에 이때 졸린다고 해서 잠을 자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한방상담,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체를 지탱하는 발. 걸음을 오래 걸으면 편한 신발을 신어도 발이 아프기 마련인데요. 무리하게 걷지도 않았는데 발바닥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거나 통증이 있다면 족저근막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족저근막염은 보행 시 반복적인 충격과 압박으로 족저근막이 손상을 입어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심한 경우 통증으로 걷고 서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40에서 60대 중장년층에게서 많이 나타나던 족저근막염이 최근에는 20, 30대 환자가 늘어 남녀노소 안심할 수 없는 질환인데요. 족저근막염의 원인과 한방치료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이 참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 중요한 만큼 인지를 잘 못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발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발은 우리 인체의 이제 가장 바닥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인체를 이제 지탱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쓸 때는 3배에서 한 7배 정도의 힘을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동하거나 운동할 때, 움직일 때,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참 우리 발이 고마운지 모르다가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엄청 불편하잖아요. 예. 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대표적인 게 오늘 이야기할 이제 족저근막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 또 신발을 타이트하게 이제 신는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이제 무지외반증이라든지 예. 통풍, 또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말씀해주신 질환들 중에 이제 발바닥에 짜릿짜릿하거나 뭐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 보통 이제 족저근막염을 먼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족저근막염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이제 족저근막염이라고 했을 때 먼저 우리가 족저근막이 어떤 건가를 먼저 이해를 하시면 병을 이해하는 데 쉽습니다. 예. 그래서 제 손이 이제 발바닥이라고 했을 때 네. 이쪽 시계 쪽이 있는 부분을 발 뒤꿈치, 이 발 뒤꿈치 쪽에서 발바닥에 이제 기저부까지 두껍고 강한 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를 이제 족저근막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발바닥
발등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족저근막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 족저근막이 미세 손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입으면서 족저근막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예, 저 굉장히 좀 이 타이밍이 맞았다 그래야 되나요? 네. 지난주부터 발바닥이 좀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오늘 주제를 들었을 때 그 전에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안 나아도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이 발바닥이요. 계속 이제 뭔가 땡기는 느낌? 이거 좀 찌릿찌릿하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불편한데 족저근막염이 왜 생기는지는 저는 지금까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원인이 뭔가요? 예, 원인이 크게 이제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 첫 번째 선천적인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평발이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킬레스건이 이제 단축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족저근막이 발 뒤꿈치에 붙어 있는데 이제 발 뒤꿈치 쪽까지 연결되어 있는 게 아킬레스건인데 네. 이 건이 단축이 되다가 보면은 족저근막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 두 번째는 이제 후천적인 요인인데요. 예, 후천적인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첫 번째는 예, 발 자체를 이제 과하게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거나 갑자기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한다든지 예. 또 오래 서 있는 직업이라든지 이제 여성분들이 하이힐을 이제 신는다든지 예, 요즘 간혹 이제 산을 이렇게 걸을 때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죠. 예, 그래서 발바닥을 갑자기 과하게 이제 사용하는 경우에 이 예. 족저근막염이 올 수가 있고 예, 네. 두 번째는 과체중입니다. 이 과체중의 경우에 우리 발바닥이 우리 인체의 이제 50kg면 50kg를 이 족저근막에서 다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체중보다 작고 적정 체중보다 늘게 되고 우리가 나이가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35,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40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근육이라든지 오장육부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노화가 되는데 과체중이 되다가 보면 족저근막에서 이제 하중을 받게 되면서 족저근막에 이제 미세 손상이 오면서 네네. 염증이 생기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는 내 몸이 지치고 힘들 때는 많이 뭐 걷는 운동도 많이 안 하고 오래 서 있지도 안 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예, 발바닥에 이제 족저근막염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내 몸이 지치고 힘들 때는 우리가 서서 또 앉아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중력이라는 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체는 밑으로 이제 중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이제 내 몸이 어깨가 축 처지게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에도 무리가 오면서 이제 중둔근에도 무리가 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 근육이라든지 아킬레스건이 같이 단축이 되면서 족저근막에 무리가 오면서 염증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천적인 그 요인 중에 평발이 제가 또 좀 조금 평발이거든요. 이 평발인 경우가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우리 이제 발은 이렇게 약간 아치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네네. 여기에 이제 족저근막염이 붙어 있는데 이 아치가 평발인 경우에는 작게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이 아치의 공간이 적다 보니까 이 족저근막과 발바닥이 계속해서 이제 충격 흡수를 못 하면서 충격이 계속 가해지다 보니까 예. 족저근막염이 잘 발생하게 되는 체질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족저근막염의 증상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족저근막염의 이제 증상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모닝 페인이라고 해서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고 일어나서
다리를 걷다가 보면은 바로 이제 통증이 오는 걸 모닝 페인이라고 하고 네. 두 번째는 스타팅 페인이라고 하는데 잠깐 이렇게 앉아 있거나 쉬고 있다가 이렇게 걷기 시작할 때 바로 통증이 오는 경우입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활동 후에 이제 지속적인 통증이 오는 경우인데 계속해서 이제 걷고 운동을 하고 일상생활을 했는데 내가 앉아서 누워서 쉬는데 통증이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통증이 지속이 되고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계속해서 나타난 경우입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이제 이 모닝 페인과 스타팅 페인은 대체적으로 처음에 걸을 때만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걸으면서 통증이 좀 사라지는 게 특징입니다. 네네. 예, 그렇지만 이 활동 후에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하는 족저근막염은 족저근막뿐만이 아니라 이제 종아리 근육이라든지 우리 몸의 전체적인 이제 중등근이라든지 광배근의 근육에 이제 힘이 없으면서 밑으로 주저앉으면서 중력을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활동을 하다고 쉬면 통증이 바로 사라져야 되는데 예. 쉬고 있어도 계속해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저는 스타팅 페인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족저근막염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질환이지만 40세에서 60대 사이에 또 이제 남성분들, 여성분들이 더 많이 발병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일단 여성분들이 이제 남성분들보다 구두 힐 자체가 좀 높고 그러면서 예. 나이가 이제 40, 50 넘어가면서 이제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지방도 약해지고 이제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여성분들이 족저근막염이 대체로 한 60% 정도로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사님 이거를 이제 족저근막염을 좀 치료하지 않고 그냥 뭐 조금 불편하니까 참지 뭐 이렇게 해서 치료를 방치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그 세 가지로 크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자세의 변형이 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 교통사고를 나서 이제 무릎이 아파봤는데 이 아프다가 보면 이렇게 우리가 걸을 때 발 뒤꿈치를 딛고 발 끝으로 힘을 주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프다 보니까 이걸 발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걸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땅에 살짝 놓고 올리고 땅에 살짝 놓고 올리고 이런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예, 그러면 이 발 자체에 이제 변형이 오고 또 반대로 우리 뇌는 바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아픈 발을 살짝 디디고요. 제가 아파서 하는데 반대쪽 발은 힘을 좀 더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살짝 걷고 반대쪽으로 걷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내가 처음에는 왼쪽 발이 아팠는데 어느 날부턴가 왼쪽은 안 아프고 이제 반대로 오른쪽 발이 아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대체로 두 쪽이 같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는 반대쪽 발에 무리가 같이 오게 되면서 이제 자세 자체가 변형이 오게 됩니다. 제가 죄송해요 말씀 끊어가지고 제가 지금 발을요 이렇게 딛질 않고 아프니까 이렇게 이제 오므려서 여기 공간이 생기게 이렇게 걷다 보니까 오른쪽 발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네. 그래서 인지를 하고 그래서 옆에 누가 그걸 지적을 안 해주면요, 그걸 그냥 그렇게 계속 이제 걷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바로 발목이라든지 이제 무릎이라든지 이쪽 고관절이라든지 허리 자체에 또 무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손가락 관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발가락이 족저근막염에 조금 통증이 오고 미세한 통증만 있다고 하면 꼭 발 뒤꿈치부터 원래대로 내가 잘 걷고 있는지 이제 옆 사람한테 나를 한번 봐달라고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걷는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의 통증이 있어도 원래 걷는 방법으로 걸어라. 예, 그렇게 말씀이시죠? 걸어야 네. 이 족저근막이 이제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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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상황에서 이렇게 내리면 족저근막이 그냥 수축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하고 예. 지금 발 뒤꿈치부터 해서 걸어서 발 끝으로 이렇게 힘을 쓰게 되면 당연히 손바닥 벌어지듯이 그쵸. 스트레칭이 되는데 네. 그냥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반듯이 걸었다 보면 족저근막이 이제 수축이 된 상황에서 이제 예. 염증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 뭐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을 끊었는데 이어지는 건 예. 괜찮으신가요? 예, 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러면 박사님, 뭐 저처럼 이제 뭐 평발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예방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네. 어떤 운동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는 내가 그걸 좀 참기가 어떤 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쵸. 내가 운동을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다가 발바닥에 일단 아프다 그러면 일단 정지를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발을 과하게 사용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이제 피해야 되는 거고요. 네. 예, 두 번째는 어떤 걸 유지해야 되냐면 내가 적정 체중을 유지를 꼭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적정 체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전체적으로 이제 비만, 과체중이신 분이 있고요. 이제 남성분들, 특히 이제 한국 분들인 경우인데 약간 손과 다리는 살이 안 쪄 있는데 배만 이렇게 네, 나와 있는 맞아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체중인 경우에는 적정량의 이제 체중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네. 내가 손과 발에는 살이 없는데 복부 비만이 오는 경우에는 복식호흡을 같이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복식호흡을 해서 호흡 운동을 하면서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기가 부족되어서 배만 복부 비만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때는 이제 한방적인 치료를 같이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예,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아침에 일어나거나 운동을 하게 될 때 이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때 스트레칭을 할 때는 이제 발바닥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종아리하고 이제 아킬레스 건 쪽을 이렇게 자기가 만지면서 아픈 부분을 살살 풀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을 같이 이제 마사지를 해주거나 이제 온수에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따뜻하게 족욕을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족저근막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족저근막염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그 첫 번째, 비만이면 족저근막염 발생할 가능성 높다. 네, 뭐 과체중 말씀은 계속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과체중이 있어도 예,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과체중이 있어도 족저근막염이 올 확률이 적습니다. 아, 예. 예, 체질적으로 이제 근육이나 인대 쪽에 나이 든 분보다는 힘이 있게 되니까요. 예, 그래서 나이가 50이 넘는다 그러면 우리 인체의 이제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지고 특히 이제 근육의 힘도 떨어지기 때문에요. 네네. 내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좀 과체중이 된다. 특히 이제 복부 비만이 온다. 예.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복부 비만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양치를 하다가 치약이 떨어졌는데 치약이 바닥에 떨어지면 괜찮은데요. 이렇게 하다가 치약이 내 배에 좀 묻는다. 예, 그러면 복부 비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복부 비만이나 과체중이 오는 경우에는 족저근막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관절 또 무릎 특히 이제 퇴행성 관절이나 발목 관절, 특히 이제 척추관 협착증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건강검진에서 이상은 없는데 뭐 허리라든지 무릎이라든지 특히 발바닥을 내가 걸을 때 좀 아프다 했을 때 가장 일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가 내가 과체중인지, 예, 두 번째 복부 비만인지를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족저근막염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집니다.
헐렁한 신발과 딱딱한 신발은 피한다? 네. 신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이제 구두라든지 이제 단화라든지 이렇게 딱딱한 신발의 경우에는 발바닥 족저근막이 쿠션 역할을 받을 수가 없고 네. 또 헐렁한 신발은 발을 바깥쪽에서 딱 묶어주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헐렁한 신발. 그 다음에 우리가 신발을 신을 때도 그 발목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넓은 신발보다는 약간 운동화처럼 타이트한 신발을 좀 신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족저근막염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집니다. 족저근막염 통증은 아침에 일어나면 더 심하다? 네. 아까 그 모닝 페인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 한 90% 정도가 이 모닝 페인이나 이제 스타팅 페인으로 인해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통증이 좀 더 심해집니다. 네.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족저근막이 이제 수축이 되었다가 걸을 때 이완이 되면서 활동이 되어야 되는데 네. 이게 수축된 상태로 그대로 있다가 걸으면 통증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족저근막염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족저근막염이 있다면 운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왠지 운동을 하지 않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앞에 절대가 붙어 있으니까 또 이게 틀린 말 같은데요. 운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요. 그래서 족저 이제 이 근막이라는 것은 약간 미세 손상이 있는 거지 그 부분이 이제 혹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했거나 그 다음에 엑스레이 검사를 했을 때 너무 혹시 족저근막이 너무 찢어져서 지금 상황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전문의 선생님의 이제 말씀이 있었을 때는 그때는 안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을 때 스타팅 페인이나 이제 모닝 페인 또는 활동 후에 좀 지속적인 통증이 있을 때는 통증에 감안해서 적절하게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발바닥의 통증이 대체적으로 발 뒤꿈치면 이 안쪽 쪽에 나타나는데 그 부분을 마사지로 이렇게 풀어주면서 걸었을 때 항상 발가락 쪽으로 내가 힘을 쓰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반드시 걷는 방법을 전문의 선생님에게 한번 지도를 받아서 운동을 같이 꾸준히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발바닥이 아플 때 발바닥 운동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체는 중력을 받기 때문에요. 내가 뒤쪽에 이제 광배근이나 승모근, 특히 이제 엉덩이 쪽에 중둔근이나 이제 대둔근에 근육이 있는데 이 힘이 없게 되면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는 음식을 먹고 많이 먹어도 배가 바로 미끈하게 되는데 나이가 50, 60이 넘어가게 되면 음식을 먹고 나면 배가 나오면서 밑으로 처집니다. 밑으로 처진다는 것은 이 복부의 근육들만 그런 게 아니라 뒤에 이제 광배근이나 중둔근도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요. 족저근막에 이제 무리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승모근이나 광배근, 그 다음에 이제 중둔근 강화 운동을 꼭 같이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족저근막염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발의 아치가 높은 경우는 족저근막염이 생기지 않는다. 그 이제 아치, 그러니까 평발이 선천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족저근막염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높다면 안 걸리느냐 이런 것 같은데 글쎄요 안 걸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높으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높다는 것은 좀 많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 등이 이렇게 높다가 보면은 이 족저근막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늘어나게 되면 타이트하게 되니까요. 반대로 이런 분들도 특징적으로 이제 만성 족저근막염을 가지고 있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박사님
한방에서 족저근막염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예, 이제 증상과 원인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예, 예. 증상은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뭐 모닝 페인이나 스타팅 페인은 첫 번째 이제 앉아 있을 때는 괜찮다가 걸으면 통증이 좀 심해지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한 5분, 10분 걷다 보면 통증이 이제 사라지는 경우.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활동 후에 지속적인 통증이 이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모닝 페인이나 스타팅 페인의 경우에는 예, 족저근막이 수축이 되었다가 이완이 되어야 되는데 이 동작이 잘 안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족저근막을 풀어주고 특히 이제 족욕을 같이 하도록 하고 이제 발바닥에 뜸요법이나 그런데 이때 족저근막만 같이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아킬레스건이나 이제 종아리 근육이나 중둔근을 같이 이제 풀어 주어야 예, 수축되는 증상이 빨리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의 한 60% 정도를 보면 족저근막 쪽에 통증이 오는 경우보다 마사지를 해서 압축을 했을 때 예, 종아리나 이제 중둔근 쪽에 통증이 뭉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활동 후에 이제 지속적인 통증인데 이 경우는 이제 족저근막이 약해져서 미세한 염증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인대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보법을 이제 써야 되고, 예, 세 번째는 예, 과체중입니다. 예, 과체중인 경우가 두 가지가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손이나 몸이나 배 쪽에 전체적으로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예, 두 번째는 복부 비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과체중인 경우에는 이제 체질에 따라서 이제 체중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는 치료를 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손과 다리는 살이 많이 안 쪄 있는데 복부만 유난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경우에는 오히려 다이어트로 음식만 너무 조절을 하면 이런 분들은 기운이 없기 때문에요. 네. 오히려 식적을 치료하면서 이제 보법을 쓰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한테 예, 복식호흡을 가르쳐서 복식호흡을 꾸준히 계속해서 하다가 보면 이 복식호흡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폐활량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에너지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족저근막염의 통증이 바로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한의원에 이제 오는 경우 한 50%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예, 내 몸이 너무 지치고 과로해서 오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족저근막염을 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는데 치료 받을 때 좀 비슷하다가 또 갑자기 또 통증은 나타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몸은 중력을 받기 때문에 내가 기운이 없을 때 내마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렇게 축 밑으로 축 처지잖아요. 만사 다 귀찮다는 표정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어깨나 배가 이렇게 쑥 꺼지는 개념이 있을 때는 당연히 족저근막과 발의 아치의 공간도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을 때는 발걸음도 이제 가벼운데 내가 기운도 없고 스트레스도 있고 힘이 있을 때는 발바닥이 떠벅떠벅 발이 무겁다는 이제 무겁죠.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정신적으로 과로한 건지 육체적으로 과로한 건지에 따라서 보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실제 치료 사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족저근막염 치료 사례는 53세 여성으로 2019년 3월에 내원했습니다. 160cm의 키에 68kg, 1년 된 족저근막염입니다. 2014년 자궁 적출을 했고 우측 유방 양성 종양으로 절제를 했고 현재도 좌측 유방에 양성에 이제 종양이 있습니다. 우측 족저근막염으로 아침에 이제 발을 딛기 힘들고 특히 이제 발 가운데 내측에 통증이 있습니다. 심할 때는 이제 아킬레스건까지 당기고 걷다 보면 통증은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또 목이 잘 쉬고 입도 마르고 입맛이 있어서 잘 먹는데 속은 더부룩하다고 했습니다.
대체로 대변이 딱딱하고 힘들고 또 요실금도 있고 소변을 자주 보고 시원치 않고 신경 쓰면 불면증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분의 얼굴색은 붉고 윤기가 있고 특히 우측맥이 이제 긴성하고 유력하고 맥동수는 70맥으로 정상인데 상기 환자는 이제 색은 윤기가 있고 맥도 힘이 좋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식정맥, 우측맥이 긴성하고 과체중으로 발생한 족저 근막염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음식은 잘 먹는데 소화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변이 잘 안 나가니까 먹은 거에 비해서 자꾸 체중이 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적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복부 지방을 이제 제거하는 약과 함께 족저근막을 강화하는 약을 2개월 써서 완치시킨 사례입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에서는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해드립니다.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백년건강 레시피입니다. 자, 족저근막염에 어떤 한방차 마시면 도움될까요, 박사님? 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첫 번째 이제 모닝 페인이나 스타팅 페인. 그래서 통증이 처음에 발을 디딜 때 아프다가 한 5분, 10분 정도 걷다 보면 이제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에 이때는 우슬과 창추를 각각 10g씩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물을 900cc 넣고 이제 중간불 정도로 20분 달이면 100에서 120cc 정도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발바닥 쪽으로 약기운이 가야 되니까요. 네. 항상 식사하기 전이나 속이 출출한 공복 시에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활동 후에 지속적으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막만 스트레칭 시켜서는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근육과 인대를 튼튼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슬과 오가피를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각각 10g씩 이용을 하시고 다리는 방법과 먹는 방법은 공복 시 하루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자, 오늘도 한방차를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차를 따르는 동안 어떤 분들을 위한 한방차 준비해 주셨는지 그리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가져온 한방차는 스타팅 페인, 모닝 페인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입니다. 우슬과 창출인데요. 이 우슬은 동의보감에 보면 허리 이하 쪽으로 약기운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든 고관절이 아프든 무릎이 아프든 족저근막염이 있든 다리 아플 때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이 우슬이라는 약재입니다. 두 번째 이 창출은 근육, 우리 몸에 이제 식적도 제거를 해주고 이제 어혈도 제거를 해주면서 근막을 스트레칭 시키고 이완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좀 걸을 때 발바닥이 족저근막염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침에 걸을 때 좀 무겁고 좀 걸으면 괜찮다. 이런 경우에도 마시면 차 요법으로 이용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아마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주제에 관련된 질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또 한방차를 마시는 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박사님. 네. 잘 마셔보겠습니다. 네. 맛이 크게 많은 맛이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냥 뭐 시원한 물 마신. 담백하고 담백해요. 예. 맞아요. 담백하다는 것은 이제
한방에서 담담한 맛이라고 하는데요. 네. 예, 이게 이제 스트레칭을 시키고 순환을 시키고 예, 근육을 이완을 시켜주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시켜주는 차입니다. 이게 물론 그동안 마셨던 한방차에 비해서 맛이 좀 심심하다는 거지. 뒤에 또 이제 그 단맛도 올라오고 살짝 매콤한 맛도 좀 나는 것 같고요. 네. 예, 네, 좋습니다. 잘 마셨습니다. 네, 이제 안 아프겠죠? 예. 네. 자, 그러면 족저근막염에 도움되는 한방지압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족저근막염에 대한 지압법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 처음 걸을 때 아프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걷다 보면 이제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에는 예, 용천혈과 예, 승산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 용천혈은 우리가 발가락을 약간 오므렸을 때 발가락 쪽으로 이제 3분의 1 지점에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자기의 손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이렇게 누르면서 살살 이렇게 비벼주셔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승산혈입니다. 승산혈은 우리가 발을 피거나 예, 무릎을 피거나 예, 발목을 이렇게 올렸을 때 종아리의 바깥쪽 근육과 안쪽 근육의 만나는 지점으로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아침에 일어나서 걸기 전에 그 부분을 이렇게 살짝 돌려가면서 오물오물 이제 돌려가면서 한 10회 정도 눌러주면서 약간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10번 세 정도로 하시고 예, 그 다음에 5세트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에 반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나서도 지속적인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예, 용천혈과 이제 절골혈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예, 용천혈은 예, 발가락을 오므렸을 때 앞쪽에 이제 3분의 1 지점을 똑같이 지압으로 앞통점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 예, 두 번째 절골혈은 예, 바깥쪽 복사뼈의 이제 삼촌인데 자신의 이제 5번째, 4번째, 3번째, 2번째 손가락 5번째 손가락을 바깥쪽 복사뼈 위쪽에 대고 2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에 보면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 10초씩 해서 5세트로 예, 지압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평상시에 이제 다리가 좀 약해서 걷고 나면 좀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이 세 가지 혈을 같이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예, 승산혈을 항상 걷기 전에 스트레칭 해주면서 이 승산혈과 절골과 용천혈을 먼저 지압을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도 그렇지 않으면 족욕을 하면서도 이 세 혈을 같이 지압을 해주시면 예, 다리 건강에 족저근막염에 예,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 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상담을 좀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 네.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35년생 86이요. 네, 만 86이고 키는 165. 네, 몸무게는요? 몸무게는 81도 나갔다가 네, 82도 나갔다 그래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 상담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고심 끝에 심장을 2번이나 놀렸어요. 예. 그래갖고 그 후로 그냥 계속 아픈데요. 여기서 약을 먹어도 효과도 없고, 예. 그리고 체질 검사도 한의사들이 할 줄도 모르고 예. 하도 답답해서, 여보세요? 예. 하도 답답해서 내가 동의보감을 사서 봤더니요. 예. 내 체질이 사상 체질, 태음인 체질이고 예. 심장이 약하고 폐가 약해요. 예. 그래갖고 지금 여기서 약을 먹어도 효과도 없고 그래요. 예. 그 전에 서울서 약 주문해라 먹었는데 동맥탕이라는 약을 먹은 게 효과를 봤는데요. 예. 여기는 그런 것도 없고 그 한의원 찾은 게 또 그 한의원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연락이 안 되고 지금 하도 답답해서 지금 박사님을 내가 대화하기를 원하고 지금 늘 텔레비를 어느 방송을 보고 있어요. 예. 근데 무슨 약을 먹어야 지금도 막 떨려요. 지금 이렇게 전화해도 막 손이 떨리고. 아, 손도 떨리고 지금 가슴 부분도 떨리세요? 예. 내가 너무나 안배간 성격이라서요. 예. 그냥 무슨 일만 봐도 그냥 답답하고 그냥 화가 막 오르고 그래 얼굴에. 예. 아버님 현재 그 병원에서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는 거 예, 먹고 있어요. 지금 혈압약도 먹고 있고 전입선 약 먹고 이정약도 먹고 있고 여러 가지 약을 먹어요. 신경과 약도 먹고. 예. 병원에서 예, 말씀하세요. 허리도 허리 척추 다쳐갖고 수술도 하고 그랬어요. 예. 지금 디스크 수술 말고 또 다른 수술 하신 적 있으세요? 다른 것은 없어요. 예. 척추 수술만 했어요. 갈비 째고. 예. 지금 현재 그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벌렁벌렁해서 이거 내과에서 진찰 받아보셨어요? 예, 아니 약을 먹어요. 한약을 먹어도 효과도 없고 지금 이렇고 지금 휴대폰을 잡고 있어도 막 손이 떨리고 그래요. 예. 글씨도 제대로 못 써요. 막 손이 떨려갖고. 예. 그 손이 떨린 게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이 돼요. 예. 떨리지 오래돼요. 예. 그 병원에서 진찰 받아보셨죠? 떨리는 것 때문에요? 예, 받았어도 소용없어요. 처음에는 예. 중풍이라고 어쩌고 그러더니 이제 심장 잘 부는 사람이 치료해갖고 조금 나서졌는데요. 예. 지금도 막 떨려요, 막. 어느 쪽 손이 더 많이 떨리세요? 둘 다 마찬가지요. 예. 지금 현재 키가 이제 165cm인데 몸무게가 80kg 정도 나가시잖아요. 예. 예, 지금 보면 지금 저 키에 몸무게가 과체중이 되시거든요. 예. 예, 이렇게 이제 내 체중보다 과체중이 되면 심장 자체가 약해져요. 폐활량도 떨어지게 되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심장에서 손끝까지 그 다음에 발끝까지 피를 내보내줘야 되는데 이 체중이 증가하다가 보면 우리 몸에 이제 부피가 늘기 때문에 심장 자체에서 피를 보내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예. 현재 그 전립선 약도 복용을 하시는데 저녁 때 주무실 때 소변 몇 번 보십니까? 저녁에 잘 때는 안 봐요. 예. 대변은 여러 번 봐도. 예, 대변은 매일 잘 보세요. 대변도 멀 때는 변비 있고 멀을 때는 약 먹은 게 멀 때는 괜찮하게 잘 나오고 그래요. 예. 아버님 그 술이나 담배 하세요? 술은 약술로 조금씩 해요. 약 담가놓고 약술로. 예, 약술로. 소기자나 산수유나. 예. 그다음에 담배는요? 담배는 안 해요. 예. 술은 매일 드세요? 예? 이 약술은 매일 드십니까? 아니에요.
가끔 먹어요. 예, 가끔요. 예, 지금 예. 아버님은 그 몸 안에 이제 과체중이다 보니까 이제 식적과 담음이 많이 있고 이제 손이 떨리는 게 이제 심장이 힘이 좀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책자를 본 게 대시호탕이라는 약을 본 게 체중이 빠지대요. 예, 대시호탕이라는 약이 있대요. 예, 예. 그것을 먹은 게 체중이 좀 빠진데 이제 그것을 지금 안 먹은 뒤 더 이제 살이 찌네요. 예. 그러면 그 지금 그 약을 3일에 한 번씩 드시고 제가 그 손 떨리고 예, 그다음에 몸 안에 이제 식전과 담음을 제거하는 처방을 불러 드릴 테니까 한방차를 불러 드릴 테니까 적어 보세요. 예, 예. 예, 창출 8g. 예, 적으셨어요? 여보세요? 세 그램, 3g? 아니 8g요. 아, 8g. 예, 창출 8g, 갈근 8g. 예. 아버님 일단 그 들어보세요. 저희가 그 다시 불러드리고 저희가 전화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예, 창출 8g, 갈근 예. 8g, 진피 가만히 4g, 차근차근. 예, 감초 4g. 이 네 가지 약재를 물을 800cc 넣고 예, 중간 불 정도로 20분 끓이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예,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이제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손이나 현재 다리는 떨리지 않으세요? 예, 다리는 괜찮아요. 손이 그래요. 손만 그 떨리시고 다리는 전혀 걷는데 이상은 없으시고요.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지금 불러드린 차 요법을 저희가 다시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상담 감사합니다. 예, 이 차 요법을 예, 예. 지금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뇌에서 파킨슨 증상도 조금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 현재 이제 다리에는 떨리지를 않고 손만 떨리기 때문에 예, 그래도 이제 이 차 요법을 드시면서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한번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먼저 손이 떨릴 때 현재 이제 심장이 약하고 이제 체중이 증가되다 보면 심장에서 또 폐 쪽에서 폐활량, 그래서 손이나 다리 쪽으로 피를 보내는 힘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손 떨리는 약을 쓰는 게 아니라 네. 몸에 적정량의 이제 식적이라든지 담음이 제거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장이 튼튼해져서 피를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창출과 이제 갈근, 예, 그 다음에 진피와 감초를 차 요법으로 불러드렸는데 이 차 요법을 이제 그 물을 8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20분 끓여서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이제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예, 그 다음에 현재 이제 과체중이니까 식사 양을 조금 적절하게 이제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족저근막염 이야기할 때도 이제 말씀드렸고 전에도 그 과체중이나 복부 비만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특별히 건강검진상 크게 이상이 없는데도 내가 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예, 그 다음에 과체중이다 이럴 때는 과체중이 되는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라는 것은 내가 활동한 용량보다 내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예. 그거는 지방을 먹든 야채나 과일을 먹어도 내 몸에서는 지방으로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용량보다 먹는 양이 많은지를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음식을 먹고 남은 찌꺼기는 대변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먹은 양에 비해서 대변 나가는 양이 줄지 않다가 보면 내 몸에 복부 비만이라든지 과체중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첫 번째의 경우에는 이제 식사량과 적절한 운동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대변을 통해서 음식을 먹고 남은 찌꺼기가 나가지 않으면서 자꾸 복부 비만이나 과체중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때 이제 장 운동을 시키는 이제 침치료법이나 약물요법을 꼭 받으면서 본인의 이제 적정 체중을 유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예.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배꼽 아래 단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내가 숨을 쉬어도 복식호흡이 자연히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배가 조금씩 나오면서 복식호흡이 잘 안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꼭 복부 비만이 있으면서 내가 복식호흡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서 적정의 이제 체중을 조절을 해주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좀 저는 이제 방금 이제 상담 주신 분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러니까 좀 완벽한 성격이라서 묵은 일을 보기만 해도 막 화가 나고 답답하다라는 말씀이 좀 이제 기억에 남아요. 예. 이럴 때는 어떻게 뭐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이때는 이제 이 경우는 직접 봐야 되는데요. 네네. 이제 그렇게 이제 뭐든지 일을 바로바로 하고 좀 부지런하고 꼼꼼하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예. 분들은 젊었을 때는 내 몸이 바로 가서 뭐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몸이 이제 과체중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금 허리 디스크도 이제 수술을 했고 몸이 힘들고 그러다 보면 네. 내가 가서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아, 예.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라가 예. 자꾸 더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그때는 항상 이제 숨을 복식호흡을 통해서 숨을 한 두세 박자, 예, 그래서 10에서 15위 정도 이제 화를 낼 일이 네. 있어도 15가지 세면서 복식호흡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 예,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잠깐 동안 한 박자 쉬어주는 동작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자꾸 스트레스를 화를 자꾸 내게 되면 예, 내 몸에서 또 지방이 더 쌓이기 때문에 네. 이때 내가 화를 너무 내는 건 아닌지 해서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한방 상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직장 여성입니다. 시력은 좌우 1.0인데 최근 들어서 눈이 많이 침침해졌습니다. 운전 중에 도로 표시판 글씨가 겹쳐 보이고 앞차 번호판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눈 침침한 증상 개선에 도움되는 한방차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특별히 시력은 1.0으로 시력은 좋으신데 눈이 이제 침침하고 40대 여성이라고 했을 때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40대면 예, 폐경기가 가까워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성 호르몬 양이 줄으면서 에너지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당귀와 청근과 이제 구기자를 각각 5g씩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예, 그렇지만 남성인 경우에는 이때 구기자를 쓰는 게 아니라 당귀, 청궁, 이제 복분자를 5g씩 해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족저 근막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평소에 이제 발바닥이나 다리의 근육통을 풀어주는 습관이 족저 근막염의 예방 또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박사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요. 생활 속에서 어떤 이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이런 관리법이 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족저근막염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 발은 우리 인체를 지탱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아침이나 특히 이제 저녁 때 항상 발을 씻고 동의보감에 보면 각기 안마법인데요. 다리가 좀 피곤할 때 발바닥을 안마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발바닥을 다른 쪽 무릎, 허벅지 위쪽에 올리고 발가락을 잡고 자신의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열감이 날 겁니다. 그래서 한 50회 정도 열감이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발가락을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족저근막염이 이제 있으시거나 발바닥이 아프신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 생수통을 가져왔는데 이 생수통이 네네. 정말 요긴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여기에 따뜻한 물을 넣으세요. 온수를. 그래서 약간 좀 뜨겁게. 그래서 자기 발에 디딜 정도로 하고 따뜻한 물에 넣고 이게 제 손이 발이 다 해서 이 발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지압을 해주면서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족저근막에도 스트레칭이 되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되면서 옆에 근육이나 인대 쪽에 혈관에 이제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네. 그래서 항상 서서 하시지 마시고 앉아서 대셨다가 올렸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래서 이걸 한 5분 정도 하면 식으면 다시 한번 따뜻한 물로 바꿔서 하시는 것이 하시면 이 생수통을 이용한 다리 안마법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족저근막염을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통증으로 발을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어렵게 될 수 있으니까요. 평소 생활 습관 변화가 필요하겠고요. 한방 치료로 발 건강 회복에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